이야, 2열 공간감 대박이다. 길이가 충분하다라는 거. 과연 이때는 실내 정보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또 차차소 촬영을 하기 위해서 미사조정 경기장에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 투싼입니다. 슈. 사실 우리가 차박하기 좋은 차라고 하면 MPV가 가장 좋고 실내 정보 높고 좋아야 되니까 대형 SUV 또는 중형 SUV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SUV 중에서 많이 팔리는 차가 준준형 SUV예요. 준준형 SUV. 그동안 준준형 SUV 차차소 모델로 스포티지가 있었고 쌍용의 토레스가 있었습니다. 현대 투싼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왜 내가 그동안 투싼으로 리뷰 촬영을 안 했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투싼을 구해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현대 투싼은 준준형 SUV고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게 베뉴나 코나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윗단계에 있는 중형 SUV로는 산타페가 있을 거고요. 현대 투싼은 기아의 스포티지와 동급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스포티지로 준준형 SUV가 차박하기 얼마나 좋을지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촬영했던 스포티지와 비교를 하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버전은 가솔린 버전입니다. 투싼의 경우에는 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솔린과 디젤이 있어요. 근데 스포티지는 가솔린, 디젤, LPG, 그리고 스포티지나 투싼의 경우 둘 다 하이브리드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왕 준준형 SUV를 산다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할 수는 없어가지고 가솔린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외장부터 한번 볼까요? 전면 디자인 뭐가 생각나나요? 구형 산타페처럼 앞에 그릴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산타페는 지금 풀체인지 된 신형 산타페가 나왔어요. 근데 투싼은 3년 동안 페이스리프트가 없고 최근에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된 투싼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타페처럼 완전히 대격변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면부는 거의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DRL이죠. 전조등, 방향지시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측면도 구형 산타페의 미니미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디자인이 유사하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각이 다양하게 이렇게 볼륨감이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측면을 보다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깡통이라도 SUV잖아. 루프렉이 없습니다. 깡통 버전에는 이렇게 루프렉이 없네요. 차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쉽다. 후면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후면 디자인은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멋진 것 같아요. 후미등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살짝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해가지고 나는 강해 이런 디자인이 돼 있고, 와이퍼는 히든 와이퍼네요. 후면 와이퍼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한번 치수 비교를 해볼게요. 기아 스포티지와 치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투싼 1.6 가솔린 터보 버전이고 비교할 차도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버전입니다. 일단 전폭을 먼저 한번 보죠. 투싼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1865mm의 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급의 스포티지는 동일합니다. 1865mm, 약 1.8m 정도의 전폭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실내에서 전폭으로 봤을 때는 스포티지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전장, 투싼의 경우에는 전장이 4630mm입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4660mm입니다. 스포티지가 3cm 덕입니다. 3cm. 사실 외장으로 봤을 때는 그 3cm 거의 차이 안 나지만 실내에 들어갔을 때 그 3cm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따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전고입니다. 전고. 일단 투싼의 경우에는 전고가 1665mm입니다. 레이는 1.7이었는데 근데 레이가 사실 현실적으로 전고가 높죠. 그러면 스포티지는 과연 얼마였을까? 스포티지는 1660에서 1680이라고 나와요. 전고가 약 1.5cm 정도 차이가 나요.
준준형 SUV 치고는 정고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구나. 스포티지에 비해서 실내 정고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실내 정고가 90cm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레스 전까지는 스포티지가 실내 정고가 제일 높아서 너무 좋은 차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극찬을 했었는데 지금 요 투싼이 이 스포티지만큼 실내 정고가 잘 나올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디자인은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네, 시동을 걸었습니다. 확실히 가솔린 버전이라 약간 소음이 있죠. 니로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투싼 타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현대 로고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기능들 여기 있고, 왼쪽은 이제 미디어나 이런 거 관련된 거 굉장히 평범한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아날로그 계기판이에요. 여기 보면 캐스퍼처럼 가운데는 풀컬러 LED예요. 그 외에 이 왼쪽과 오른쪽은 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내장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그렇게 뭐 나쁘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요즘 나오는 현대의 블루링크 그 기능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고, 이번에 나오는 풀체인지 버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파노라믹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풀체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기판 영역 따로, 내비게이션 영역 따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패시 한번 볼까요? 공조장치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것들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터치로 비행기 조종석처럼 버튼을 다 몰아 넣어놨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사실 물리 버튼은 모여 있어도 이렇게 하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버튼 실수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 터치 버튼을 전부 다 여기다 때려 박으니까 이거 운전하면서 이거 어떻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USB-A 포트 2개, 그리고 시가소켓 하나 있고, 여기에 살짝 깊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영역을 한번 보면 엄청 높은 센터 콘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놓고 다니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어 노브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컵홀더, 그리고 센터 콘솔은 여기 버튼 누르면 열려요. 이렇게 열리고요. 깊이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겸 팔걸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일체형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서 제 취향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래쪽은 틈새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운전석에도 있지만 여기 조수석에도 틈새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 외의 디자인은 다 평범합니다. 자, 그러면 2열로 가보겠습니다. 와, 야, 진짜 2열 공간감 대박이다. 이 준준형 SUV 운전석과 조수석을 적당하게 운전할 수 있게 편안한 자세로 그 좌석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2열에 딱 앉아보면 무릎은 주먹 하나, 둘, 셋, 3개 반 정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레이랑 비슷하네. 그리고 머리는 하나, 둘, 2개 반 정도 되네요. 너무 편한데요, 2열이?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가 아래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발도 이렇게 넣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공간감 좋네요. 2열 폴딩하면 짐도 꽤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투싼이 2열 시트가 슬라이딩은 안 되는데 리클라이닝이 돼요, 여러분. 네, 요렇게 요렇게 앉는 분은 없겠죠. 이 정도로 각도로 앉을 수 있고, 또 이 정도로 각도로 앉을 수 있고, 이 정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준준형 SUV가 가장 많이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트렁크 리뷰를 하고 평탄화를 해서 차박하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아니네요. 옵션이 없나 봐요. 이거는 뭐 90도 이상으로 올라가네요. 우리가 차박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미니 어닝 대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여기 햇빛이나 비로부터 이렇게 가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미쳤다.
요 근래 니로랑 레이 이런 것만 보다가 투싼 준준형 SUV의 트렁크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깊이 보세요. 우리가 중형 SUV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런 공간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형 SUV 사면 보통 7인승 뭐 6인승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얘는 준준형이다 보니까 5인승이에요 자연스럽게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 지금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트렁크가 넓은 준준형 SUV가 확실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열면 이렇게 밑에 작은 이런 수납 공간이 또 있기는 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스포티지 봤을 때 지금은 러기지 트레이를 제일 안쪽 단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빼가지고 단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윗단에다가 이렇게 러기지 트레이를 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단계 아래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박할 때 실내 정보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살짝 턱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티지 예전에 리뷰를 할 때 특이점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트렁크 바닥이 지면과 굉장히 가깝다. 짐을 적재하기도 너무 편할 것 같고 트렁크에 앉아서 바깥 구경을 하거나 이러기에 되게 편하다. 투싼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트렁크 바닥이 지면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실내 정보가 사뭇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2열을 한번 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할 수 없네요. 2열로 가서 아까 리클라이닝 하던 이 레버, 레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특이점 보이세요? 접으면서 시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이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투싼 같은 경우에도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폴딩 앤 다이브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차박할 때 실내 공간에 확실히 이득이 있겠죠. 이야, 넓다. 투싼도 되게 실내 정보가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준준형 SUV가 답인가? 자, 그러면 보는 것처럼 실제로 실내 정보나 실내 공간이 정말 괜찮은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바닥이 지면과 굉장히 가깝다 그랬잖아요. 한번 걸터 앉아 볼게요. 확실히 낮은데 스포티지보다는 약간 높네요. 과연 이게 실내 정보랑 어떤 영향을 줄지 참 궁금하네요. 그럼 들어가서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넓어. 길이는 충분합니다. 181cm의 거구의 입장에서 머리 공간 조금 남는 거 보이시죠? 길이가 충분하다라는 거. 일단 머리 공간은 한참 남아요. 트렁크 밖으로 발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뷰가 나옵니다. 자, 폭도 확실히 팔 많이 펴도 괜찮네요. 준준형 SUV가 진짜 괜찮네. 자, 전고 손 닿이지 않고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닿이는 정도입니다. 레이보다는 낫겠네요. 이렇게 하면 손에 닿이는 정도. 네, 옆으로 한번 누워 볼게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확실히 차박하기에 뭔가 최적화된 사이즈가 준준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한번 앉아 볼까요? 자, 앉았어요. 이 뭔가 살짝 아쉬운데? 허리를 쫙 펴면 고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스포티지보다 확실히 낮은 것 같아요. 편한 자세로 두면 머리가 닿이진 않네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2단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랫단으로 한번 놔 볼게요. 그러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러기지 트레이를 아이고 단을 한 단을 낮췄습니다. 낮추면 어떨까요? 확실히 좀 더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턱이 생깁니다. 여기가 2열과 트렁크 사이에 약간 단차가 있어요. 한 3cm 정도 단차가 있습니다. 잘 때는 여기에 뭔가 보강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좀 더 내려갔으니 과연 이때는 실내 정보가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닿이지 않는 주먹 반주먹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 그리고 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편하네. 그리고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아주 편하게 바깥을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자, 그러면 줄자로 실내 정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기지 트레이는 단을 이렇게 내린 채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열 위가 아닌 여기 아래에서 잴 거고요. 높이 기준은 그래도 이 정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스포티지만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일자 맞죠? 일자 맞나? 네, 이렇게 했을 때 사이즈 93cm 나옵니다. 93cm. 소렌토랑 산타페보다 더 높아요.
확실히 이게 중형 SUV가 높다니까요. 지난번에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90cm가 나왔지? 그때는 러기지 트레이 다는 안 내렸었어요. 그럼 과연 2열 기준으로 하면 몇이 나올까요? 러기지 트레이를 안 내렸을 때 2열 기준으로 하면 87cm 나옵니다.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더 높은 실내 정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러기지 트레이를 한 단 더 내렸지만 소렌토나 산타페는 그런 거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준준형 SUV 스포티지나 투싼이 차박하기에는 정말 제일 최적화된 차가 아닌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준준형 SUV인 투싼을 가지고 차차소 리뷰를 해봤는데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대형 SUV도 리뷰를 했었고 중형 SUV도 리뷰를 했었고 경차도 리뷰를 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준준형 SUV를 리뷰를 해보니까 확실히 차박하기에는 준준형 SUV가 제일 괜찮은 게 아닌가. 트렁크에 러기지 트레이를 한 단 아래로 내려서 더 낮게 설정을 하면 93cm가 나왔어요. 마지막 3열이 없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자동적으로 굉장히 넓고, 거기에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짐들 굉장히 많은데 싣기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준준형 SUV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디자인이 각도 져 있고 좀 세 보이고 남자 같은 차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 20, 30대 남자가 타기에는 투싼도 나쁘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였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나 또 뭐 차박하기 좋은 차 리뷰나 또는 텐트 캠핑 차 또는 텐트 캠핑 차